네, 모두가 즐거워야 할 추석 연휴입니다만 올 추석에도 역시 이 가족 간 불화 등으로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시각 저희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연휴 중에 있었던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연휴가 이제 좀 끝나가는데 네. 사실 명절 때 듣기 싫은 잔소리하면 공부는 잘하니 아니면 뭐 결혼해라 그렇죠. 혹은 취업했니 뭐 이런 말이 많은데 이런 잔소리에 좀 화가 났나 봅니다. 부산에서 이런 취업하라는 잔소리에 화가 난 아들이 아버지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27일 추석 어제 밤 뭐 8시가 다 된 시간이거든요. 예. 부산에서 이게 이제 추석날 아침에 차례를 모시고 있는데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지금 이분이 그 아들이 군대도 나오고 대학도 졸업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저녁 때까지. 그래서 아버지가 취업 준비도 좀 하고 해야 되지 계속 그 인터넷 게임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나이가 30이 넘어서 그런데 그 얘기 끝에 그 책상 서랍 속에 있는 흉기를 꺼내가지고 아버지를 무려 5군데, 7, 8일 찔렀어요. 목, 가슴 뭐 여기저기.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걸 보고서 기겁을 해서 112로 신고를 해서 현재 부산에 있는 병원에 이송을 했는데 최초의 보도는 중태라고 했는데 네. 다행히 수술이 잘 돼가지고 예. 지금 지금 깨어나서 수술인데 생명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아버지가 아들의 계속 게임만 하고 또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도 졸업하고 했는데 취업을 못한 상태가 30이 넘도록 그런 측면에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인데 아버지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는 점에서 굉장히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 이제 광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50대 남성이 화가 나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56세. 그러니까 이제 새벽이죠. 예. 오늘 새벽이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인데 네. 광주 강천동이라는 데서 그 추석 뒷날부터 이제 계속 명절이니까 술을 드시는 건 좋은데 너무 계속해서 술만 드시고 또 술주정도 하시니까 부인이 3살 더 많거든요. 그리고 20대 그 딸과 같이 지금 명절이라고 하더라도 술 적당히 드시고 술 그만 먹고 좀 주무시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굉장히 이제 화를 내면서 집안에 있는 시너를 들고 와서 그다음에 방 안에다 뿌리고 불을 질렀는데 이 바람에 본인도 다치고 화상을 입고 그다음에 20대 중반에 있는 딸, 부인, 59세 된 그 모친도 부인도 다치고 그래서 병원에 지금 입원을 해가지고 다 세 사람이 치료를 중인데 치료가 끝나면 현주 건조물 방화죄로 아마 입건해서 잘못하면 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술도 문제지만 이 사건하고 앞에 사건 모두 이제 홧김에 저지른 일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최근에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예. 그 현대사에 들어가지고 충동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게 이제 많죠. 예. 네.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이 어디서 오냐면 바로 대화 부족이라는 것이죠. 현직에 있을 때도 많은 사건을 해보면 가족이면서도 이 핵가족화가 돼가지고 가족 간에 대화가 없는 것이죠. 예. 자,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 퇴근하면 자식들이 자기 방에서 공부하거나 아버지하고 대화가 없어요. 또 밥도 같이 못 먹죠. 맞아요. 또 밖에 나가서 어떤 뭐 레저 활동이나 취미 활동, 운동도 같이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부부 간에도 한 지붕 두 가족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대화 단절이 바로 이런 분노 조절 장애나 충동 조절 장애를 참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발산을 해서 가족 간에도 이렇게 끔찍한 사고를 친다.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족 내에서 일어난 범죄라는 특징이 있는데 궁금한 거는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이렇게 가족이 가해자인 경우에 어떤 특별한 영향을 좀 받게 되나요? 사실 그 친족 상도례라는 게 있어요. 친족 상도례 적용을 받으면 처벌받지 않는 게 있죠. 고소를 해야만 하지만 이런 경우는 모두 다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존속살인 미수로 하면 7년 이상 사형 무기까지 가는 죄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살인하고는 그러나 이제 존속이 비속을 살해하는 경우는 일반 살인죄로 처벌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차별이 있고요. 또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있는 집에 불을 질렀다. 네. 이 부분은 별도의 가족 관계를 뭐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자식이 부모가 있는 집에 불을 질렀다고 하면 또 다른 측면에 그 더한 처벌을 받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죄로 처벌을 받죠. 네. 네. 명절 때 다뤄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지금 이런 사건을 다뤄봤는데 명절 때 또 빠지지 않는 분쟁 중 하나가 이 제사 문제입니다. 누가 제사를 모시냐 이런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아들이 제사를 모시기로 하고 나서 지내지 않았다면
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동산까지 내놔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이건 사실 지금 예. 그 국회에서 불효자 방지법이 지금 발의 중이거든요. 네. 계류 중이지만 사실 민법에 보면 아버지가 불효자 방지법은 아니지만 가족관계에서 재산을 주고받고 했을 때 자식이 어떤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을 때 아버지가 자식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이기게 돼 있거든요. 예. 뭐 100%다 이기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경우는 2002년도에 아버지가 차남에게 이 부동산을 이렇게 이제 양도를 했죠. 예. 이제 양도를 증여를 했는데 그때 조건이 뭐냐면 내가 돌아가시고 내가 죽고 나서 자식이 네가 장남이 있지만 네가 나를 제사도 지내주고 아버지를 좀 보살펴 줘라 사후에라도 이런 측면에서 이제 부동산을 증여를 했는데 2013년도에 갑자기 차남이 장남과 형제자매가 있는 데서 나 더 이상 아버지 제사 못 모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장남이 그렇다고 하면 제사를 모시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아버지가 증여를 했는데 그 부동산을 돌려다오 하니까 나는 1,000만 원에 매입을 했지 아버지한테 제사 목적으로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추석 뒷날 장남이 차남에게 이 저거를 했죠. 저거 증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러한 내용 증명을 보내면 네가 그렇게 해라 하는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차남이 거부를 하니까 법원을 상대로 해서 민사 청구를 했는데 결국 장남의 손을 들어줬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차남 입장에서는 내가 상속을 받은 게 아니라 1,000만 원을 주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손을 들어주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법원에서는 만약에 상속을 받거나 아니면 만약에 매입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한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2013년도 명절 때 형제 자매가 모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들을 안 했는데 제사만 형이 모셔라 나는 못 모시겠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불효자식이다. 쉽게 말을 하면 아버지가 사후에 제사를 모시도록 해서 제사를 받도록 부동산을 줬는데 그걸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법원에서는 정확한 증거도 없고 그다음에 제사를 못 모시겠다고 하면 그 책임에서 벗어나면 고로 가져간 아버지가 물려준 부동산을 반환해라 하고 이렇게 판결한 것이죠. 네, 그렇군요. 앞서 이 술에 취해서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술 관련된 내용입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2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은 사건도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주택가에서 이미 한 번 그 추돌 사고가 일어난 직후에 도망간 거라면서요. 서울 강남경찰서 논현동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이게 이제 교보 타워 사거리 근방인데 제가 또 강남권에 근무를 해서 잘 알아요. 예. 네. 여기가 이제 논현동 사거리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2시쯤에 SM5를 몰고 있는 27세 된 이모 씨라는 분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논현동에서 한번 차를 추돌을 했는데 아마 사고를 내니까 굉장히 당황됐을 거예요. 그때 만약에 정차를 하고 본인이 스스로 신고를 하고 구호 조치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교보타워 사거리를 돌다가 또 추돌을 합니다. 그 바람에 아우디, BMW, 소나타 등 한 10여 대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쳐요. 그렇게 돼서 결국 체포가 됐는데 음주 측정을 하니까 0.073 이렇게 됐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일반으로 0.05 이상 0.10이면 만약에 사고를 내지 않았을 때는 면허정지 100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구호조치, 사고를 내고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를 하거나 음주 사고 났을 때는 이 기준에 따라서 면허 취소가 되고요. 이게 굉장히 처벌이 굉장히 셉니다. 예를 들어서 도주 차량, 음주하고 도주 차량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하는데 만약에 사람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5년 이상 유기징역. 그리고 상해에 이르렀을 때는 1년 이상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인데 문제는 하나 더 이게 경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고를 내고 자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동차 사고를 내고 그 피해자를 다른 데로 옮겨서 만약에 사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5년 이상 사형 무기. 그다음에 그 사람이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발견이 됐는데 다행히 죽진 않았어요. 예. 그러면 3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는 그런 사고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약 3만 건의 음주 교통사고 나는데요. 1년에 음주 교통사고만
700명이 사망을 해요. 아이고. 그래서 이런 점을 상기하셔가지고 어떤 경우라도 음주운전 하지 말으셔야 되고 사고 나면 곧바로 신고하시는 게 본인의 피해도 줄이고 또 상대방도 구호를 하는데 최선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좀 더 추가가 되는 그렇습니다. 경우가 있군요. 네. 그 앞서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73%라고 네. 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건가요? 이제 0.073 같으면 보통 사람마다 다르지만 만약에 70kg으로 친다고 하면 예. 소주 한 병 정도밖에 안 한 돼요. 병. 예. 예. 0.10 이상이 나오면 소주 2병, 3병 정도고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0.10 미만이면 소주 한 병이나 맥주 한 2~3병 정도. 근데 그것도 시간에 따라서 틀리죠. 소주를 한 병을 마시고 체질에 따라서 2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아마 면허 정지 치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잘라서 한 병 마셨다, 2병 마셨다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대다수 일반적으로 0.10 미만 같은 경우는 소주 한 병 정도 마신 상황이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죠. 네, 실제로는 또 안 마시는 게 뭐 가장 안전한 그런. 그렇죠. 안 마시고 마시면 무조건 15,000원, 2만 원 대리 하셔야죠.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사건 사고 소식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